조조의 기면모험 TV 시리즈 시즌4가 끝나고 지금 조조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시즌5가 방영되냐 마냐겠죠.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쉽게도 6부 애니화에 관한 이야기는 별다른 게 없네요. 저 역시 조조로서 6부가 애니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6부 애니화의 가능성이 긍정적이게만 보이진 않네요. 하물며 조조 6부는 조조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렸고 인기 역시 다른 시리즈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깐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째서 6부는 인기가 없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까? 그래서 오늘은 조조 6부 스톤오션의 호불호를 갈리게 만든 단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조 6부 스톤오션에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부를 아직 안 본 시청자분들 중에 스포를 원치 않으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분석은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분석일 뿐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분석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뽑은 단점은 가독성입니다. 제가 6부를 읽을 당시 3번이나 포기하게 만든 이유죠. 그럼 지금부터 한 장면을 5초간 보여드릴 테니 이 장면이 무슨 상황인지 맞춰보세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이미 만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실 겁니다. 푸치의 공격에 조린 일행들이 당하기 직전인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쉽게 말해 6부에서 가장 위기인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대사가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다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장면에서는 대사가 2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보기 불편한 건 앞서 보여드린 장면과 동일하죠? 심지어 이 장면은 앞서 보여드린 장면의 바로 전 장면입니다. 즉, 두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언뜻 봤을 때 두 장면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나요? 그렇다면 조조 3부의 장면을 가져와 보죠. 자, 그림체 자체는 조금 지저분할지 몰라도 장면 자체만 놓고 보면은 6부보다 보기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제가 만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컷과 카메라 앵글에 문제를 뽑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만화의 경우 장면을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리고 때때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컷이 위에 2개, 아래에 2개, 총 4컷이 들어있죠. 즉 장면을 볼 때 기본적으로 1, 2, 3, 4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게 익숙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6부에서는 이런 패턴과는 익숙하지 않은 확장 컷과 세로 컷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장면 가운데 세로 컷이 떡하니 있죠? 물론 이 세로 컷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가운데 있으면 감상에 너무 불편하죠? 이 장면을 읽는 방법 그대로 초점을 옮겨볼까요? 자, 뭔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세로컷이 가운데 있음으로써 세로컷 기준으로 읽는 방법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었으나 세로컷에서 읽는 방법이 위에서 아래였다가 세로컷 이후 읽는 방법이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가운데 세로컷 하나 때문에 읽는 방법이 2번이나 바뀌는 거죠. 세로컷을 쓸 거라면 가운데가 아닌 차라리 장면의 시작이나 마지막에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도도 너무 자주 바뀝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구도를 분석해보죠. 조타로의 뒷모습과 디오의 전면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컷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카메라가 계속해서 디오의 앞모습을 비추는 데는 크게 변하는 게 없죠. 그런데 6부의 장면을 보죠. 첫 번째 컷에선 조린이 일행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던 구도가 두 번째 컷에선 위로 올라가서 조린이 일행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식의 구도를 갖추게 되죠. 세 번째 컷에선 또 구도가 바뀌어서 바로 옆에서 조린이 일행들을 비춰줍니다. 구도가 일정하게 조린이 일행을 가만히 비추진 않네요. 앵글이 매 컷마다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 따로 봐야 하죠. 물론 구도를 바꾸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멈춘다라는 정적인 더월드의 능력에 비해 시간을 가속하는 메이드 인 헤븐으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긴박함을 표현하고자 구도를 수시로 바꾼 거죠. 그치만 보기 불편한 건 여전한 사실이죠. 자, 사실 가독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니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6부가 애니화가 되더라도 문제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라니안 스탠드의 능력입니다.
원피스나 조조같이 능력 배틀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캐릭터의 능력이죠. 캐릭터의 능력이 독자로 하여금 쉽게 다가와야 작품 전반적인 이해가 쉽죠. 하지만 6부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6부의 스탠드 능력이 얼마나 복잡한지 3부와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3부.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스탠드의 능력에 대해 3초 안에 설명해주세요. 어때요? 쉽나요? 이제 6부를 해볼게요. 이전과 동일하게 보여드리는 스탠드의 능력에 대해 3초 안에 설명해주세요. 자, 어떤가요? 방금 낸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3부와 6부 스탠드에 대한 설정 차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낸 겁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3부의 스탠드 능력은 직관적이에요. 바로 생각나고 바로 설명도 가능하죠. 하지만 6부의 스탠드들은 능력이 복잡하고 바로 생각이 나더라도 설명하기 힘들죠. 캐릭터의 능력이 복잡하다면 당연히 그 캐릭터에 대한 능력에 이해가 안되고, 능력에 대한 이해가 안된다면 그만큼 작품에 대한 재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죠. 6부에서 3부의 주인공과 악역이었던 조타로와 디오는 재등장하죠. 물론 조조를 꾸준히 보는 조조러들에겐 반갑고 6부와 3부의 연결점이 있어서 흥미롭겠지만 저는 조타로와 디오의 재등장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화가 오랫동안 연재되다 보면은 휴덕과 탈덕은 생기기 마련이죠. 조조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유비가 와서 채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타로와 디오를 떡하니 보여주면 기존의 조조를 꾸준히 보던 조조러들에게는 흥미로운 소재가 되지만 새로운 조조러들에겐 6부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익숙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인물들이 튀어나와 전작 이야기를 줄줄이 나열하니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물론 기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잔인한 묘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얼굴 가죽이 벗겨지거나 머리통이 날아가던가 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문제는 6부에서는 잔인한 건 둘째치고 기괴한 묘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관절이 뒤틀리는 징벌방 에피소드, 몸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녹색아기 에피소드, 몸이 달팽이로 변하는 헤비웨더 에피소드, 사람의 살이 뒤집히는 씨문 에피소드. 이게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조조가 아니라 이토준지 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6부가 애니화가 된다면 징벌방부터 녹색아기 에피소드까지는 화면의 50%가 검정색으로 칠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게 되는 요소는 당연히 엔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엔딩은 취향 차이지 단점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엔딩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메이드 인 헤븐으로 시간을 가속해서 시간을 무한대로 가속해 현 우주에 종언이 오고 특이점이 지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이게 보통의 전개인가요? 세계관을 갈아 엎어버리는 전개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과감한 엔딩을 보여주려 했다면은 그 전에 충분한 빌드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종언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해두던가 했어야죠. 아, 물론 떡밥을 뿌리긴 했죠. 디오와 푸치가 대화로 인력에 대해 씨부리고 천국을 만들겠네 뭐네 하면서, 근데 이게 푸치가 원했던 천국의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라는 그런 떡밥은 하나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다, 이것이 천국이었다 라고 말하면은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닥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지금까지 조조 6부 스톤오션이 호불호 갈리게 만드는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6부에 관해 쓴소리만 해서 보시는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싶네요. 저 역시 조조로로서 본 영상은 6부 작품에 대해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화나 영화 같은 작품을 볼 때 단순히 좋아하는 작가라고, 좋아하는 시리즈라고 해서 덮어놓고 칭찬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그 작품에 대한 발전에 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은 조조라는 작품을 까내리려는 의도가 아닌 조조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애착이 가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더욱 재미있는 조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